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부는 로마 시대 때부터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역사, 말로만 들었던 그 역사를 좀 분석해 드렸고, 그러면서 시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그 단초, 시초를 분석해 드렸죠. 그러면서 1차 중동전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분은 2차, 3차,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북동쪽으로 골란고원, 시리아와 사이에 골란고원, 이렇게 해서 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안정화한 그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끝나지 않을 전쟁. 이거 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3차 대전으로 번질지 모르는데 여기에 3차 대전하는 이 무슬림 세력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영원히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견해들을 여러분들께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 최악의 시가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자지구 전투죠. 중부군 사령부, 이 중부군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사령부 아니겠습니까? 여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자지구는 IS와 싸웠던 이라크 모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장이 될 것이다. 이곳에는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이 있고 거미줄처럼 복잡한 지하 터널이 깔려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곳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술 전투는 뭐냐? 이 IS가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라크 뭐 이렇게 쫙 점령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잔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때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도시로 IS들이 들어와서 그 모술을 해방시키는 전투를 했는데, 주로 싸웠던 부대는 이라크 정규군입니다. 이라크 정부군. 그리고 맞서 싸웠던 부대는 IS죠. 여기에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 모술 전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 9개월 정도 간에 이루어진 전투인데, 이 모술이 180제곱킬로미터인데요. 가자지구는 365제곱킬로미터, 거의 딱 2배가 되죠. 그런데 모술보다 가자지구가 이렇게 2배의 면적이면서 더 어려운 것은, 가자지구는 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같은 주민, 같은 이웃이 하마스다 이거예요. 그런데 IS, 당시 모술에 살고 있는데 IS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모술은 그냥 도시인데 여기는 지하시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의 도움으로 빽빽하게 만들어 놨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모술보다 훨씬 어려울 것인데 이스라엘 준비 안 됐다. 그리고 모술은 그냥 IS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수십 년 동안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시가전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은 모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모술에서 이라크 정규군이 1200명 정도 죽었어요. 물론 IS는 한 10,000에서 16,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9개월이나 걸린 그런 전투 벌어질 거다. 자, 이 가자지구 시가전이 어려운 이유 크게 세 가지로 꼽아 보겠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빽빽한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따닥따닥따닥 마당도 없이 오직 건물만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가지예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주도로가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는 도로가 있었다가 끊어졌다가 또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도 또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이렇게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미로 같은 이런 그 시가지라는 거죠. 자, 이 하나하나에 하마스가 있는지 또 일반 무고한 시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은 남쪽으로 다 가라 하는데 얼마나 갔는지, 또 하마스는 가지 마라, 전부 자기 집에서 죽고 살아도 자기 집에 살아라 라고 해서 못 가게 만들고 있죠. 자, 이래서 이런 엄청난 인구 밀도, 빽빽한 건물 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렇지만 비참한 영화였죠. 블랙호크 다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있는 이 군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 델타 포스들이 들어갔는데 티어 1급 그리고 티어 2급으로 이제 레인저가 들어가고 14낙 사단이 외곽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들어갈 때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격추됐죠.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험비들이 기관총 들고 들어가는데 양 사방에서 총 쏟아진 거 잠시 한번 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뭐 옥상에서도 총 나오고 창문에서도 나오고 양 사방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시가전이에요. 그런데 저 모가디슈보다 훨씬 더 조밀한 이런 시가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2014년도 상황의 이 땅굴 지도예요. 그런데 지금 10년 지났죠. 2011년에서 14년도까지 이렇게 팠는데 처음 팔 때는 흙땅굴이었는데 이제는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주 단단한 참호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벽에다가 로켓 걸어놓고 무장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내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항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자, 이 땅굴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한 번 꺾어질 때마다 한 번 다시 갈라질 때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이스라엘군이나 미군 같은 첨단군은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땅굴 들어가면 통신 안 되죠. 자, 통신 안 되는 상황에서 지상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진격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가지 속에 주민 속에 숨어있는 적이에요. 깃발 흔들면 주민이고 총 들고 흔들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마스인 겁니다. 이슬라믹 지하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월남전에 갔어요. 베트콩들이 마을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베트콩인지 분명히 저기 들어갔는데 알 수가 없으니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역사가 수십 년 흘러서 잘못했지 않냐라고 하는데 과연 그 현장의 그 상황을 지금 40년, 50년 지금 잣대로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가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하마스는 반드시 군복 입고 있어. 이것도 아니죠. 그냥 민간인 복장 입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총 쏘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왜요? 하면 제가 민간인입니까? 하마스입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 속에 숨어있는 적을 어떻게 분간해 낼 것이냐. 그리고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다 적인 것 같다. 다 죽이면 또 민간인 학살했다고 또 국제적으로 여론 포화를 맞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주의자들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도 그렇지만 모든 전체주의자들은 양민 속에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양민을 방패로 삼아요. 자기네들이 양민을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양민 속에 숨어 들어가서 양민을 방패로 삼아요. 이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투보다는 청소에 가까운 작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폭은 8km 그리고 남북으로 42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자지구죠. 물론 지금은 1차적으로 와디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밝힌 대로 하마스의 씨를 말리는 게 이번 작전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뭐 하마스가 와디 가자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하마스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모든 하마스를 다 경멸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면 1차적으로 와디 가자 북부 쪽 가자시티, 노스가자 이 두 지역을 소탕하고 그리고 다시 와디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서 칸 유니스라든지 이런 지역 다 아마 소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도심을 한번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골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진격이 빠르고 여기서는 진격이 늦다. 어떻게 됩니까? 진격 빠른데 소탕을 다 했다 칩니다. 이 건물 하나 소탕을 다 했는데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진격이 늦은 곳은 다시 진격해서 지나간 그 건물로 쑥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물 퍼냈는데 물이 다시 채워지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식별했어. 그러면 이 진격로를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것을 똑같이 식별해서 저기 있어. 그럼 조치해. 저기 있어. 조치해. 그리고는 완전히 내부를 다 클리어 하고는 이 클리어한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다시 채워버리겠죠. 그런데 이걸 이 시가전은 지하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야 된다. 왜? 지하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으면 지하와 지상이 분명히 어딘가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지나가는데 다시 지하를 통해서 지상 건물로 들어와서 또 뒤로 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하, 지상을 똑같이 진격해 나가야 되고 모든 골목들을 똑같이 진격해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내려가야 되는 엄청난 제한 사항이 있는 이런 전쟁이다. 시가전이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드론 가지고 또 공격 헬기, 전차, 또 보병 다 들어가는데 이게 똑같은 속도로 모든 것이 하늘, 그리고 지상, 지하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계란으로 파위치기? 아니 하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겨? 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러나 왜 도대체 계란 가지고 바위를 쳤을까? 그런데 이 하니에, 이스마엘 하니에라는 이 자, 그리고 이들을 이 하마스들을 들여다보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계속 또 자기네들 이 이너서클에 있는 자들은 계속 이런 외부와의 충돌을 이용해서 국제 지원을 받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타 그리고 이 하마스가 파타는 서안지구 먹고 하마스는 가자지구 먹고 갈라져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자지구 면적은 작지만 여기에 인구 230만, 여기는 내가 먹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하니에를 가자지구에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이 막고 있죠. 그걸 핑계로 이 하니에는 카타르, 튀르키예 등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데 추정 자산이 4조 원. 아니, 어디서 4조 원 났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들어오는 그 구호들 전부 다 그냥 in my pocket 해서 이런 초호화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 또 전투가 벌어지면 더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누군가 좀 해라 라는 펌프질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데서 했겠지만 그걸 하지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또 희생을 하면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들에게는 있다. 17년째 지금 꿀 빨고 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어? 라는 거죠. 왜 꿀 빠냐? 지하드 해준다 이겁니다. 지하드. 꿀 안에 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죽으면 또 이 천국 간다더라. 그래서 저 지하드 전사 뭐 저러는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꾸란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수라, 그러니까 뭐 성경으로 치면 몇 장 이런 거예요. 수라 49, 15. 그러니까 49장 15절쯤으로 읽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믿는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다. 신앙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갖다 바치든지, 돈 있으면 재산 갖다 바치고 돈 없으면 목숨으로 성전하는 자, 그게 바로 신앙인이다 라는 거고, 수라 61장 11절 보면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으로 성전하는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복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믿으라는 건데, 여기는 재산을 좀 갖다 바치고 또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게 그게 이제 복을 받는 거다 이건 거죠. 제가 뭐 해석을 그냥 보고 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수라 3장 195절 보면 그들이 집을 떠났거나 추방당했거나 나의 길에서 순교한 자, 성전하였거나 살해당한 그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며 강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라. 그중 좋은 보상은 하나님께 있노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죠. 모든 종교는 지금 현세는 좀 힘들어도 내세, 지금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 내세는 천국 가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안 죽을 이유가 있냐? 또 돈 가지고 있으면 돈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안 바칠 이유가 있냐? 이건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이 이런 곳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부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자들이 지금 전 세계 도처에 깔려서 그들이 테러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단결하는 이유는 꾸란에 있는 이 내용들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무슬림은 다 나쁘냐? 다 또 이러냐? 그건 또 아니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하메드 타우디라는 사람인데 글로벌 이맘, 그러니까 성직자 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현재 호주에 있어요. 모든 집에서는 쓰레기가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쓰레기들을 집 밖으로 버리고 멀리한다. 그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세균과 온갖 박테리아가 생겨 해롭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극단주의들 다 쓰레기다 이겁니다. 무슬림 세계에서 쓰레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극단주의 사상은 쓰레기다. 그래서 IRGC, 이란의 이슬람 혁명군들은 사우디에서 활동할 수 없고 UAE에서 계좌조차 못 만든다. 그런 자들은 사회에서 차단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앞에 왜 그 이슬람 혁명군들이 유럽에, 미국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주냐? 왜 그들의 이민을 받아주냐? 사우디나 UAE 같은 이 중동 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에는 이런 문제 없다. 왜? 그 쓰레기들 다 차단해버리니까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PC주의니 뭐니 하면서 받아주지 마라. 완전히 그냥 경제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려라. 사회에서 쓰레기를 분리시켜라.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던 인터뷰였는데요. 아무튼 이런 개혁론도 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은 왜 잘 사냐? 이런 쓰레기를 통제하니까 잘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가자지구 역할은 불쏘시개입니다. 중동 전역으로 급속 확산되는 전환대. 자, 이란이 통제하는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이란이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교류가 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일단 이란군이 있죠. 61만 명. 그리고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10만 명. 그리고 레바논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있죠. 10에서 15만 명. 그리고 예멘에 후티가 있죠. 20만 명. 이 엄청난 110만 명이 넘는 이 무장 세력이 이란이 직접 통제하고, 그리고 이라크에는 인민동원군 40에서 70개 정도의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죠. 인민동원군이 이라크에 24만 명, 한 130만 명 정도의 무장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이 정도가 싸울 수 있다라는 엄청난 겁니다. 그럼 이것 도대체 누가 했냐? 결정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이란의 수니파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푸틴이 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푸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좀 빼야 되겠는데 도저히 체면 서는 상황, 체면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간 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크라이나를 다급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에 더 관심이 있을 테니까 이스라엘을 흔들자. 그게 하메네이하고 딱 궁합이 맞는 거죠. 왜? 하메네이도 이란이 지금 뭐 국내 정치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 왜? 이란 국민들도 1980년 이전 79년까지는 아주 개방된 사회에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때 전 세계에서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야, 너 또 친미냐? 친미가 나쁜 겁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잘 살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미국하고 친하지 않고 적대적인 나라는 다 못 살아요. 그러면 미국이 선이다 악이다 다 그런 건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지금 중요하다면, 미국하고 친한 게 잘 산다면, 그런 절대 명제가 성립된다면 미국하고 친해야 되죠. 그래서 이란도
미국하고 친할 때는 자유롭고 잘 살았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위가 일어나니 그걸 또 억눌러야 되는 이런 이란 입장에 있죠. 그러니 푸틴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 우크라이나 상황과 딱 궁합이 맞아버리니 자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마스 한이에는 그 지시를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흔들고 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많이 죽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누가 그걸 결산을 하기를 합니까? 다 그냥 들어가니까 호주머니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문명 충돌이죠. 그리고 세계대전, 이걸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금적금왕, 즉 손자병법에 나오는 또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했던 적의 헤드를 제거해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잠수작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이란이 그동안 개입한 전쟁이 엄청 많아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슬람 혁명 이후에 바로 해버렸죠. 8년 동안 했죠. 레바논 남북 전쟁, 지금도 그래. 레바논의 남쪽은 이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 들어가 있죠. 아프간의 헤라트 봉기 2006년에 봉기시켰죠. 그리고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의 봉기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수십 년 동안. 그리고 2차 레바논 전쟁, 이것도 헤즈볼라를 부추겨서 또 했죠. 또 이라크와 쿠르드 분쟁, 여기도 이라크의 민병대를 가지고 쿠르드족 치게 만들어서 그 분쟁을 또 일으켰죠. 시리아 내전, 지금까지 지금 펌프질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계속 지원하고 있죠. 등등 이란이 개입된 전쟁이 이만큼 많아요. 자, 그러면 이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아야톨라라고 하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 전체로 라흐바르라고 하는데 바로 신정일치의 최고 지도자로 알라의 사자이자 마흐디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부 권력과 정규군, 혁명수비대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수비대 이권 사업을 통해 이란 전체 GDP의 40%를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전을 수행하는 최고 사령관이며 성전을 명분으로 각국 분쟁에 개입하고 이권 사업을 독식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아야톨라 라흐바르를 제거하지 않으면 뭔가 길이 안 보일 거다. 이건 또 정확한 답도 아니죠. 이 사람을 제거를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잠수작전 한다고 하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길이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계몽 없이는 끝없이 계속될 전쟁입니다. 돌고 도는 역사의 저주인데, 중세시대에는 이 어떤 이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시민들을 그리고 귀족들을 부추겨서 십자군 전쟁을 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에는 무슬림들이 그런 반대로 선동을 당해서 계속 희생을 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괴벨스, 나치의 입 아닙니까? 괴벨스가 선전의 가장 큰 적은 지식인주의다. 선동해야 되는데, 개돼지들은 선동이 잘 되는데 이 지식인들은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선동이 잘 안 돼. 그래서 다들 무식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괴벨스예요. 반대로 그러면 선동이 안 되려고 하면 계몽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몽.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이 없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란의 수니파 최고 지도자, 또 이란의 레짐 체인지 등이 되지 않고서는 이 중동 전체의 화약고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전황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